정원문화의 선진국, 유럽 150년 전통의 그 명성 그대로 국제정원박람회가 2013년 춘천만에서 개최됩니다. 지친 심신을 힐링해주는 아름다운 정원 관람에서 생태와 환경, 문화가 어우러진 21세기 미래도시 체험까지 이제 미래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을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에서 확인하십시오.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 저수지로 승용차가 추락해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평택경찰서는 창신초등학교를 찾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안성시는 해빙기를 맞아 중요 목조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YBC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경기도 안성시 소식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5시경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저수지에서 승용차가 추락해 운전자 이모 씨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칠곡저수지 A커피숍 부근에서 달리던 승용차가 저수지로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출동했으며 현장 도착 후 빠르게 구조에 나섰지만 운전자 이모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도로변에 하천과 저수지가 있어 도로 이탈 차량이 추락될 염려가 있는 구간에는 반드시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고 지점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번 사고는 가드레일이 없어 인명사고까지 이어진 사고로 차후에 이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가드레일 설치와 추락 위험 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성시에서는 문화재를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존하고 국민의 문화재에 대한 안전관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안성시는 2013년 해빙기를 맞아 중요 목조 문화재에 대한 안전점검 및 소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안성소방서와 안성시, 성남사 관계자가 참석해 문화재 보유시설물 및 기타 주변 시설물에 대한 문화재 전서 대비 소방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안성소방서와 안성시청, 성남사 관계자를 모시고 합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동훈련을 통해서 저희 안성시에서는 절대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산 인근 근처에 목조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문화재청, 경기도청, 안성시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성남사 영산전, 청룡사 대웅전, 이혜룡 고가, 안성 정무공 오정방 고택 등 목조 문화재의 보유시설물 관리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 밖에 담장, 석축, 절개직, 계단, 다리, 도로 등의 침하, 침수 훼손 여부 등 문화재 주변과 기타 시설물의 안전점검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이 문화재 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인식 및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경기도 평택시 소식입니다. 평택경찰서는 지난 18일 창신초등학교를 찾아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보도에 황병호 기자입니다. 평택시 오송면 창신초등학교는 학년 초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18일 10시 4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평택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청소년계 이성규 계장과 학교폭력 예방 전담 강사인 고은순 경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고은순 경사는 준비해온 파워포인트 자료를 통해 개그맨들이 출연해서 만든 동영상과 학교폭력의 유형, 그간 폭력으로 인한 자살 사건의 언론 보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학생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해 가지고 온 선물을 나누어주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학교 폭력을 하는 것을 보고 망설임 없이 신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학교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매우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본교는 소규모 학교로 평소 학생들에게 학생들끼리도 우애가 깊고 가족처럼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도 평소에 학생들에게 너그러운 태도로 사랑과 동정으로 대하며 내 자녀처럼 배려하는 마음이 남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평택경찰서 청소년계에서 실시한 뜻있는 교육은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교 폭력 척결을 위해서 우선 자라나는 새싹인 초등학교에 방문해서 범죄 예방 교실을 하여 중고등학교 때 발생할 수 있는 강력한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전교생이 67명인 창신초등학교는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편지 쓰기, 친구 사랑의 날 운영, 주제 있는 일기 쓰기 등 실천 중심의 인성교육을 통해 학교 폭력 예방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새마을회는 지난 19일 오전 2013년 세번맞이 국토 대청소 행사를 가졌습니다. 보도에 황병호 기자입니다. 평택시 새마을회는 19일 10시 시 새마을회장, 협의회장, 부녀회장, 읍면동 협의회장 등 250여 명이 농협 장례식장 주차장 앞에 모인 가운데 2013년 세번맞이 국토대청소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행사지의 도착 및 집결, 내빈 소개와 인사 말씀에 이어 격려사가 있었습니다. 새마을회 회장은 진이천에서 펼쳐지는 세번맞이 국토대청소를 여러 시민과 함께 하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평택시는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있어 유새마을운동의 변화, 도전, 창조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한 4대 중점운동인 녹색 새마을운동, 살맛나는 공동체 운동, 나라 품격 높이기 운동, 세계화 새마을운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화성시 소식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 지부는 2013년 정기총회를 지난 20일 오후 5시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었습니다. 보도에 황병호 기자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화성시 지부의 2013년 정기총회가 지난 20일 오후 5시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서영택 경기지역본부장의 공무원 노동조합법의 이해라는 조합원 교육을 시작으로 이대현 사무국장의 개회선언과 민중의례가 있었습니다. 행사에는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로 묵념과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습니다. 2013년 화성시 지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였는데요. 조합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 화성시 지부와 함께 힘차게 2013년을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들은 대부분 6급에서 9급 사이의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의 총회는 1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성시 지부는 그간 5년간 총회를 열지 않았고 올해는 1200여 조합원의 뜻을 모으기 위해 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화성시 복지재단은 지난 20일 오후 사회복지 인프라 불균형에 따른 서비스 공급 체계 재편 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도에 황병호 기자입니다. 화성시 복지재단에서는 지난 3월 20일 오후 2시 화성시청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 인프라가 부족한 화성시 서북부 권역을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 인프라 불균형에 따른 서비스 공급체제 재편 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최종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결과 보고회에는 화성시 의회 복지경제위원회 박혜명 위원장을 비롯하여 화성시 김행림 교육복지국장, 관계공무원 및 사회복지기관장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들은 다기능화를 통한 부족한 복지 인프라를 보완하고 시설 간 기능 조정을 통해 서비스 중복이나 사각지대 등을 해소함으로써 다양한 지역 주민의 욕구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날 보고는 오세민 연구원의 연구 개요와 연구 결과를 시작으로 책임 연구원인 이상호 사무국장의 정책적 제언, 여수 동백원 김홍용 원장의 사례 발표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동백원은 지난 2011년 보건복지부의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 시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한편 결과 보고회를 개최한 화성시 복지재단 이덕훈 이사장은 조사연구팀을 중심으로 화성시의 지역적 특성에 기반하고 현장에 적합한 다양한 접근을 통해 복지시책의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데 전 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오는 29일 0시부터 중형 택시 요금을 17.55% 인상하고 모범 대형 택시 요금을 동결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광역시가 2015만 그루 나무 심기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150만 그루의 나무 식재 운동을 추진합니다. 보도에 정영균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오는 29일 0시부터 중형택시 요금을 17.55% 인상하고 모범 대형 택시 요금은 동결합니다. 이에 따른 중형택시 기본 요금은 현행 2,200원에서 2,800원으로 거리 시간 요금은 150m 36초당 100원에서 145m 35초당 1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또한 심야 시간과 사업구역 내 일부 지역은 종전과 같이 20% 활정을 적용하는 한편 삼도동 방면에서 동곡농협 앞까지 2개 지역은 이용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해 1km 정도 후퇴시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택시 미터기 교정 작업이 완성되는 오는 4월 15일까지 환산요금 조금표를 차 내와 터미널 등에 30일 이상 게시할 예정입니다. 광주시가 2015만 그루 나무 심기 목표 달성을 위해 올해 150만 그루의 나무 식재 운동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에서는 2015 하계 유대를 대비한 경기장과 하프 마라톤 코스 주변의 경관숲 조성, 완충 녹지대 수림대 조성 등을 중점 사업으로 80만 그루의 나무를 식재합니다. 또한 민간 부문에서는 북구 오룡동 영산강 대상공원 내 시민 참여의 숲 조성 구역에 가족의 생일과 결혼 등을 기념하는 기념식수 동산 등의 사업에 70만 그루의 나무 심기를 추진합니다. 한편 올해 제68회 식목일에는 영산강 제방 등에서 나무 600주를 식재하는 행사가 개최되며 25일에는 시청 광장에서 선착순 500명의 시민들에게 3,000여 주의 나무를 나눠주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광주에서 YBC 뉴스 정용규입니다. 전라남도 소식입니다. 여수 오동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동백나무 군락지로 유명한 곳인데요.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오동도 동백꽃이 수줍게 피어나고 있는 오동도의 봄 소식 전해드립니다. 봄이 되면 꽃사태가 벌어진다는 바다의 꽃섬, 여수 오동도. 따스한 봄바람이 불면서 빨간 꽃망울을 머금은 동백꽃이 수줍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상충객들은 새색시처럼 고운 꽃망울을 카메라에 담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산길에서 즐기는 동백차, 향긋한 동백차 한 모금에 몸도 마음도 고운 봄 기운이 감돕니다. 송이째에 떨어진 동백꽃도 땅 위를 붉게 수놓고 있습니다. 동박새도 향기를 따라 날아들었습니다. 동백꽃 향기에 취해 걷다 보면 파란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그림처럼 서 있는 등대도 만날 수 있습니다. 높이 30여 미터의 등대 전망대에 올라서면 남해안의 짙푸른 바다와 크고 작은 섬들이 막힘없이 펼쳐집니다. 해안가 절벽에는 기암괴석들이 어우러져 오묘한 풍경을 그려냅니다. 짧지만 강렬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대나무 터널, 음악 분수와 어우러진 동백숲도 아기자기한 봄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시마라고도 하고요. 지금 겨울에 피기 때문에 새가 이렇게 수분한다고 해서 조미아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수 오동도에 오셔서 동백도 구경 많이 하시고 또 동백차도 있는데요. 동백꽃으로 만든 동백차도 마시고 여수 구경 많이 해가시길 바랍니다. 오동도 동백꽃은 현재 30%가량 피었으며 이달 말까지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YBC 종합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